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태호 복귀족 하씨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씨에 대해서는요, 정말 제가 맨땅에서 헤딩하다시피 해가지고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발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책에도 그 하씨에 대해서 약간 기록을 해놨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거기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계속 추적을 해 들어가면서 이게 하씨가 이 상나라의 이 상탕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하씨의 현황을 보면요, 인구수는 2015년 기준으로 23만 명인데요. 본가는 진주, 옛날엔 진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주 단일본이에요. 진주 하씨의 시조는요, 이 삼한 시대부터 선조한 시족이 있었다라는 하연이라는 분이 조선시대 때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입증할 문헌이 없어가지고 이게 세계를 자세하게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갖고 그 이후로 하씨들은요, 이게 그냥 그 실황공파의 시조는 고려 성종 때 하공진이라는 분, 이거 그 후손 중에는 조선 개국공신 하륜이라는 분이 태종 때 영의정을 했죠. 드라마에도 나오는 분이죠. 사직공파의 시조는 고려 정종 때 하진이라는 분을 시조로 하고요. 조선 세종 때 하연이라는 분이 영의정에 오릅니다. 또 그래서 하륜이라는 분하고 하연이라는 분은 같은 하씨고 본관도 같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상고할 시조 계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만나가지고도 아니 우리 집안의 역사가 이렇게 다 사라져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 하륜이라는 분하고 하연이라는 분이 두 분조차도 조상을 못 찾아가지고 서로 이 팔을 달리하는, 우리 집안과 두 집안이 실황공파와 사직공파가 한 집안인지도 뭐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갖고 서로 지금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집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제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진주라는 것은요, 세종실록지지를 보면 백제의 거열성이었다고 해요. 신라 문무왕 때 탈취됐다고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이 진주가요 원래 백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제의 토성들이에요. 이게 진주의 토성은 정씨, 정씨는 이게 올지족입니다. 하씨도 태어복희 올지족이에요. 강씨, 이거는 염제 주경족이죠. 그리고 소씨도 주경족입니다. 그래서 올지족과 이 추경족이 잘 어울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네 성이 진주의 4대 성입니다. 4대 성. 토착 성씨들. 진주에 아주 오래전에 들어왔던 토착 성씨들입니다. 1989년에 진주 하씨 부인 묘를 이장하던 중에서 이게 조선시대 때의 편지와 복식이 대량으로 출토됐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17세기에 조선 가족의 그 일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편지 등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게 됐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하씨 부인이 곽재우의 종질 곽주의 부인이었는데요. 아주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라고 해가지고 여인들을 억압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하씨 부인이 이제 곽주가 재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전 부인이 낳은 자식들에 대해서 이제 하씨 부인이 이제 시갓집하고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막 편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하씨는요, 여기까지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 밑으로 이제 아는 거죠. 위로는 이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엄청 힘들게 찾아낸 겁니다.
거의 암중모색을 하다가 예, 계속 그 진행해 왔었어요. 한 분이 계속해서 하시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그 요청을 하셔갖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태우 복희 풍씨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하씨가. 풍의 고체자는요, 이게 풍에다가 태양할 때 양자하고 우측변, 그걸 붙이는 게 그 풍자예요. 원래 옛날 그 글자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희의, 태우 복희 풍성에서 출자한 성씨입니다. 그러니까 복희의 후손의 분봉지 이름을 성씨로 삼은 거예요. 이 산해경, 서산경에 이 천산에서 이 성씨가 비롯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천산산맥이라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요. 예.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수메르가 이쪽이 있지요. 그리고 안시들이 이게 안식국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안식국이 바로 여기 있었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역이에요. 여기가 옛날에 페르시아에서 다. 예, 페르시아였고 여기가 채시들. 그 다음에 강조석 소구드인들이 여기서 왔고요. 여기가 바로 박트리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태호복희 풍성은 박씨, 백씨, 배씨, 임씨, 하씨, 설씨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씨가 산해경에 보면은 이 하씨가 여기 천산에서 중원으로 들어왔다라는 기록이 있는 겁니다. 여기 탈인 분지죠. 곤륜산이 이쪽에 있고 여기서 이게 그 옥을 화전 옥을 캤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옥을 싣고 이제 중원으로 이동을 했던 거예요. 이 월지족들이. 그 월지족이 바로 월주족 중 하나가 하씨인데 바로 천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기록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태호복희 후손 하씨인데요. 중원의 하씨는 지금 인구가 10,00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중국 학자들이 태호복희 후손인 거는 그거는 풍성이라는 건 알겠는데 하씨에 대해서 자세하게 연구를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바이두에서도 여러 기록들을 이제 연결 추적을 해가지고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복희는요, 태복희 씨는 천산 탕곡에 건국했던 천황 탕고 씨의 후손입니다. 이 탕고 씨가요, 이분이 바로 그 복희의 아버지라고 하는 수인씨 또는 반고씨입니다. 반고씨. 반고씨가 바로 탕고씨라고 했다고 합니다. 탕고씨. 자, 이 탕자를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탕. 산해경, 서산경에는요, 또 서쪽으로 350리를 가면 천산이라고 하는데, 이 천산은 천산산맥의 맨 우측편, 그러니까 도낭에 가까운 쪽에 있는 천산입니다. 금과 옥이 많이 나고 청웅황이 출토된다. 영수가 여기서 흘러나와가지고 서남쪽 탕곡으로 흘러든다 그랬어요. 탕곡은 그러니까 천산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곳의 신은요, 그 생김새가 누런 자루 같고 붉기가 빨간 불꽃 같다고 합니다. 그 6개 다리와 4개의 날개가 있어요. 그 혼돈 상태고요. 얼굴과 눈이 없다고 합니다. 노래와 춤을 알아서 실로 제강이다 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제강의 모습이요. 이 제강의 모습은 지금 날개를 지금 달고 있고요. 4개. 이게 날개입니다. 이게. 날개가 4개예요. 그리고 다리가 6개. 예, 다리가 6개. 그리고 붉기가 빨간 불꽃 같다. 태양이라는 거예요. 태양. 예, 태양이라는 겁니다. 제강이라는 것은 본시 새였다고 합니다. 새. 태양새입니다. 태양새. 즉 나중에는 이 태양새를 까마귀로 바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까마귀를 토템으로 하던 성씨가 바로 탕고씨였던 겁니다. 태호복희. 복희족들도 태양을 원래 숭배하던 시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강이라는 분은요, 탕고씨 또는 혼돈씨라고도 합니다. 혼돈씨. 예, 혼돈씨는 바로 수인씨
혹은 반고씨, 한나라 이후에는 반고씨라고 불렀죠. 이 반고라는 분이 바로 1만 8천 년 동안 이게 그 혼돈 속에서 그냥 그 잠들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깨어나가지고요. 이 혼돈의 상태를 깨고 드디어 이제 그 가벼운 것들을 위로 올리고 무거운 것들을 발로 이렇게 아래로 계속 눌러가지고 오늘날 우주를 이렇게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이 이제 테오 보키가 인류를 이제 창세하신 거죠. 그래서 이 제강이라는 분이 바로 탕고시라는 거예요. 그 후손이 바로 하씨라는 겁니다. 하씨는 그러니까 이 탕씨하고 같은 집안인데요. 탕고씨의 후손은요, 탕씨와 하씨 등 10개의 성씨가 있다고 합니다. 탕고씨 후손은. 그 티벳 임주현하고요, 사천성 구룡현에 탕고향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지금. 두 곳에. 그리고 당고라는 지명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게 당고도 탕고의 다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중원의 서쪽에 수많은 지명이 실제로 있습니다. 모두 탕고씨가 살고 있어서 만들어진 지명이라는 겁니다. 탕고라는 거는 탕곡을 가리키는 거래요. 그러니까 감숙성 천산과 산동성 위에시 문등에 탕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견, 하늘의 개. 즉, 이 탕고시들의 토템은 올해 하늘의 개였는데요. 이게 태양을 상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태양의 상징을 까마귀로 바꿨다는 거죠. 삼족으로. 탕고시족은 천산 약수에서 비롯된 서융 또는 서강족이라고 합니다. 천산 산맥이 있는 거기에 약수는 흑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흑수. 그래서요, 이 상나라의 시조 상탕이 바로 탕고시의 후손인 겁니다. 그러니까 탕씨나 하씨는 다 상나라를 건국했던 상탕의 후손이에요. 상탕. 예, 하씨는 상탕의 후손입니다. 탕성 레샤 청장고원상적 일개 유 일위 탕고시 건립적 고국이다. 즉 탕성이라고 하는 것은 청장, 그러니까 티벳, 청해성과 티벳 고원의 하나의 그 탕고시가 세웠던 옛날 나라의 후손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산해경 해동경에 기록이 있어요. 이 산해경만큼 소중한 기록이 없습니다. 한민족의 기원을 추정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인용한 것이 바로 산해경. 예, 산해경입니다. 잠불원 지시성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게 인용된 거고요. 물론 바위들을 바탕에 깔았습니다. 아래 탕곡이 있고 탕곡 위에는 부상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10개의 해가 여기서 목욕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10개의 해가 바로 상탕, 즉 상탕의 그 시족들인 거예요. 10개 시족. 흑치의 북쪽에 있다고 합니다. 물속에 사는 대목이 있는데 9개의 해는 아래까지 살고 1개의 해는 위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제준과 휘하의 그 두 분이 나오잖아요. 제준은 바로 이 태우 복희를 가리키는 것이고 휘하는 여화를 가리키는 걸로 이렇게 여기서는 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른 데서는 또 제준이 그 상나라를 상탕을 낳았던 제국 고신을 가리키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해석이 태우 복희로 제준이 해석이 됩니다. 희화는 여화를 가리키고요. 그러니까 탕고씨의 후손 탕씨, 이 탕씨의 후손 중에서 탕하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탕하씨. 그러니까 탕씨가 10개의 성씨가 있었는데 뭐 탕율, 탕하 뭐 이런 성씨들이 있었나 봐요.
그 10개 성씨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탕하씨인데 앞에 탕자를 자 10개 성씨들이 다 탕을 쓰니까 앞에 탕을 없애고 하씨로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0개의 태양을 조합하면요 이렇게 조자가 됩니다. 일을 조자 일이 있고 열십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협자도 이게 해가 있고 열십자가 있잖아요. 조협 그게 다 이게 그 10개 태양을 조합한 그 한문인데 이걸 양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아니면 요렇게 태양할 때 양자 예, 요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태양을 가리키는 성씨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물을 만나는 곳에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몰수를 붙여가지고 나를 대신에 태양이 2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을 하나만 놔두고 몰수변으로 고쳐서 탕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이두의 기록에 따르면 10개 이 태양족들이 이후에 모두 탕씨라고 했는데요. 이 강성이라든가 염제족, 그 휘성, 주나라 휘성이죠. 보다 훨씬 오래된 성씨죠. 태어복귀족이니까. 그러니까 이 탕씨가 번창하면서 이 탕씨 중에서 탕하씨가 분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탕자를 없애가지고 하씨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살았던 곳은 이제 서강족이지만 회하유역, 즉 현재 강소성 회한 초주 지역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 그 하천의 이름을 따가지고 하시다라고 성씨를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씨는요 태어복귀 풍성으로 복희씨의 10아들 탕에서 출자한 것이고요. 복희와 여화가 혼인을 해가지고 10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복희는 태양을 숭배해가지고 10아들을 협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이렇게 양 또는 태양 양으로 불렀다는 거죠. 둘 다 태양과 관련된 그 이름이죠. 이들이 그 탕산이라는 곳은 지금의 두릉이라고 하는데요. 섬서성 서안 일대입니다. 탕산에 나뉘어서 거주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 복귀족이 들어와서 중원에 들어와서 있었던 곳이 바로 섬서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수에서 그 태어 복귀가 태어났다 그러는데 거기 천수 복에 서안 이 일대가 바로 태어 복귀족이 거기서 중원을 지배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시들이 거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후손들이 살던 지역명을 따서 탕씨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태어 복귀족들이 중원을 이제 그 산동까지 다 이동하고 적봉까지도 이동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연산의 근거를 둬가지고 상탕이 거기서 이제 그 중원으로 다시 진입을 해서 하나라를 누르고 상나라를 건국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씨는 탕하씨라고 불렀고요. 이게 광역기에는 이 하씨들의 그 지역이다 그래서 하자, 그 하천할 때 하자에다가 주자, 하주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하주. 네. 하주라는 지역은요, 이 옛날에 서강 땅이었다고 합니다. 서강족이 있었던 땅으로 진한의 시기에는 농서에 속했다. 농서가 바로 천수하고 복의 사이에 있는 삼각형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었다고 그래요. 하씨가. 자, 거기가 원래 태어 복희족이 중원을 지배했던 지역입니다. 동이족 상나라의 주축 세력이 되죠. 나중에 이제 그 중원으로 다 진입해가지고 중원까지 다 그 장악을 하고 적봉으로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연산해서 이제 하나라 세력들을 이제 나중에 누르고 상나라를 건국한 겁니다. 하씨의 군망은요 초주라고 합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이 초주는 오나라가 제일 먼저 차지를 했고요. 올나라, 초나라 순으로 장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나라가 통일한 후에 회음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회음입니다. 회음.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여기가 이게 그 황하가 이렇게 흘렀어요. 예, 위에도 이렇게 흐르고요. 그래서 이쪽에 동이족이 살았던 거예요. 동이족이고 이게 그 중에서 회음 지역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한 고조 유방 시기에 한신을 초왕으로 봉할 때 바로 초주가 바로 거기 한신의 그 초지역에 속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한신이 회음으로 강등되고 나중에 이제 죽음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게 태어복귀족이 주로 살았던 지역이 이쪽 이게 제수가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이거 황하는 위쪽으로 흐르고 제수의 제사를 지냈다는 거잖아요. 임숙, 수구가 바로 살던 지역이 이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태어복귀족이 살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쪽 산동 지역은 원래 중원에서도 동이족들이 살던 지역이고 자신들과 별개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고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한반도로 이렇게 이동을 해온 것 같고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게 하씨들이 숫자가 10,000명이 안 됩니다. 중원에. 그러니까 바이두에도 한국 진주가 하씨들의 주요 군망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회음에서 이렇게 해서 산동을 거쳐서 이렇게 진주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진주 하씨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